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과와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BC가 0, 2D, 6D에 있다. 양전화인 점전화 P를 X축상에서 옮기면서 고정한다. B는 양전하다. 그림 나는 가에서 P의 위치가 마이너스 2D부터 6D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거다.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P가 마이너스 2D부터 마이너스 D인 구간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X는 4D에 고정되어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네, 이것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히 이제 표현할 건 없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기력에 관련된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요 P점을 움직이는 건데요. 얘를 갖다가 A 또는 B 또는 C에다가 아주 가깝게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K배의 R제곱분의 QQ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R제곱분의 KQQ.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은 힘이 이제 무한대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P점을 좀 상상 속으로 옮겨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일단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 있고 플러스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왼쪽 요거 참고하셔야 되는데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 웬만하면은 이제 플러스 값을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값을 왼쪽으로 두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P 지금 여기 그냥 그림에 임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얘를 B에 접근시켜 보겠습니다. 얘를 접근시키면은 P하고 B는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P는 왼쪽으로 힘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P를 B에다가 접근을 시키면은 P는 왼쪽으로 무한대의 힘을 받을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래프상에서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2D에다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P를.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뻗치는 힘을 받습니다. 네, 왼쪽으로 무한대의 힘을 받을 건데 그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면 돼요. 여기서 축 아래는 이제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판단하시고 축 위쪽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일단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반대로 하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별로 없긴 합니다. 웬만하면. 그럼 또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C의 전하를 찾아야 되겠죠. 전하의 종류를. 그러면은 P를 갖다가 A에다가 접근을 한번 시켜볼까요? 요거를 요쪽으로. 자, 그럼 0에다가 이제 접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요쪽에다가 접근을 시켜요. 그랬을 때 전기력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즉 왼쪽으로 무한대 힘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 접근하면 A의 영향만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가 P를 갖다가 왼쪽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는 전하가 뭐겠습니까? 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야지 P한테 왼쪽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A의 전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P를 갖다가 C한테 접근을 할게요. 여기쯤에다가 놓고 P를 갖다가 이쪽으로 C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또 어느 방향에서 접근시키느냐 이것도 좀 잘 따져셔야 돼요. 4D 쪽에서 6D 쪽으로 지금 접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C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을 텐데 C 때문에 전기력이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쭉 뻗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즉 왼쪽으로 힘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C가 왼쪽으로 얘한테 힘을 주려면은 C는 얘 플러스여야겠죠. 네, 그래서 전하의 종류를 이런 식으로 좀 극한을 취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이제 전하의 종류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접근시키면은 이제 그 가까이 있는 놈의 영향만 많이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하의 종류 AC 마이너스 플러스 찾아냈고요. 기억 A는 양전하이다. 일단 요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바로 보겠습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전하량의 크기 B하고 C가 둘 다 플러스인데 누가 더 크냐 요거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요런 거는요 또 이제 요런 거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 예, 요런 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력이 0입니다. 4D일 때요. P를 4D에다가 갖다 놔 볼게요. 여기다가 P를 갖다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는 새 점전하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일단 이제 C로부터는 이제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FC라고 두겠습니다. B로부터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FB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A로부터는요, 좀 C를 여기다 쓸까요? C로부터 이제 왼쪽으로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A로부터도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P에는 세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얘네들을 다 합쳤을 때 4D에서는 제로가 된다. R자임이 0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FB 하나가 얘하고 얘를 얘하고 얘와 이제 비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등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FB하고 FC를 비교를 할 건데 지금 B하고 C의 중간 거리가 이제 똑같은 지점에 있잖아요. 그렇죠? EDC. 그럼 이제 전하량에 따라서 얘네들의 힘의 크기가 차이가 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A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B가 더 힘이 큰 거죠. 그렇죠? 그 말은즉슨 B가 전하량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얘 하나가 얘네 두 개 버티니까요. 1대1로 비교하면은 당연히 이제 얘가 큰 겁니다. 거리는 같고요. 그래서 이제 B가 C보다 전하량이 크다. 니은 보기는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가 한 2Q 되는 거고 C가 한 Q 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대소 비교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급 보겠습니다. P가 X는 6D보다 큰 구간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P를 이제는 여기 6D 오른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P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A, B, C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FBA에서 오른쪽, FCA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FAA에서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크냐, 얘네가 크냐, 얘네와 얘네 합쳐서 제로가 되는 데가 있느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제 A의 전하량의 크기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요걸로 보게요. 요걸로. 자, 지금 마이너스 2D부터 마이너스 D인 구간, 요거 얘기하는 거죠. D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안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여기다가 P를 갖다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요쯤 되겠죠. P를 여기다가 갖다 놓을게요. 그랬을 때 P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A는요, P를 오른쪽으로 당길 거예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요, B하고 C는요, 둘 다 이제 왼쪽으로 힘을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FB 그리고 FC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얘네 둘의 합이랑 얘 하나의 합이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 세 개면 조금 헷갈려요. 어차피 지금 BC는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을 때는요, BC하고 A하고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BC를 그냥 좀 합쳐서 볼게요. BC가 대충 여기 어딘가에, 이것도 다 지울게요. BC가 그냥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한 번에 있다라고 볼게요. B하고 C가 한 덩어리로 있다. 플러스 전하를 띈 놈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BC에 의한 힘하고 FA에 의한 힘이 같다라는 건데, 지금 A는 여기에 있고 BC는 한 요쯤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보다 BC가 더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힘을 작용합니다. 그럼 BC의 전하의 합이 A보다 크다.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비등한 힘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A의 전하량보다 BC 전하량 합이 더 크다.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이것도 이제 합칠게요. 6D보다 오른쪽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FBC에 의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 FA에 의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확실하죠. BC가 지금 6D 이후, 아니 뭐 합친 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D 이후에는 확실하게 BC가 더 가까이 있습니다. A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근데 BC의 전하량이 A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BC에 의한 오른쪽의 힘이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A는 더 멀리 있으니까 BC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6D 이후부터는 항상 BC에 의한 오른쪽 방향의 힘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6D 이후부터는요, 제로가 되는 점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제로가 되는 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항상 오른쪽으로만 힘이 작용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제 디귿 0이 되는 위치가 있다. 요건 이제 틀린 복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프가 좀 생소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최근에 좀 가끔 드물게 좀 나오게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한쪽에다가 가깝게 접근을 시켜가지고 전하의 종류 이런 거 찾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서 점전화 문제에서 제로가 되는 지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제로가 되는 지점을 통해서 전하량이 누가 더 큰지 그런 거 좀 판단하시면은 좀 괜찮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